안녕하세요. 흙에서 빛으로 유튜브 TV 이세담입니다. 흙에서 빛으로. 이 책은 제가 처음으로 남편 회갑에 맞춰서 책을 낸 것입니다. 남편은 회갑 때 도자기로 보여주고 저는 그 도자기를 만들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도자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고 우리의 삶도 한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 2006년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5월 달에 이달에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전국 도서관에 다 들어가서 아주 그냥 첫 번째 책이 홈런을 쳤던 책인데, 이제 이 책이 제 유튜브 이름하고 똑같죠? 저희들 슬로건인데 요즘 한번 좀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이 책을 오늘부터 한 7, 8편이나 한 몇 편 소개를, 이 흙에서 빛으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한번 내보내려고 합니다. 잘 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흙에서 빛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원력을 세우며 산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걸음을 옮기며 오늘도 쉬지 않고 걷고 있다. 남편과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도자기의 길을 함께 가고 있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원력을 세우고 일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반문하며 지루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다음 생에도 같은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우리 부부는 찰떡궁합으로 그 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으며 힘이 다하는 날까지 도자기를 하고 싶고 또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도자기의 마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 열을 올리고는 한다. 처음 우리 부부가 되어 도예가라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실 것인지 고민 끝에 3가지 원을 세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청자, 세상에서 가장 큰 청자,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청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행을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어느 사이 세월이 흘러 남편은 회갑의 나이가 되었고 지난 2002년에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창이 가족이 되어 일해왔으며 지금은 태아 때부터 도자기를 했던 탓인지 딸과 아들도 이 길을 걷고 있다. 도자기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말한다. 이 시대를 살다 간 증인으로 문화의 한 기퉁이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싶어서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가졌을 적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서 피식 웃고 말았다. 특히 우리 아들은 어릴 적 공부 안 하고 흙만 가지고 놀면 이 다음에 커서 도자기를 못 만들게 한다고 협박하면 그때마다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 결과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도자기 일을 하고 있다. 딸도 도자기와는 멀 것 같은 인도 철학을 대학원에서 전공했다. 부모 마음은 자식 중에 한 명은 수행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길을 건요도 해보았지만 도자기를 하는 것도 수행이라며 역시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자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같지만 장르가 조금씩 다르다. 남편은 고려 청자를 이 시대에 맞는 청자로 만들어 계승 발전시켜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들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기에 현대 도자와 전통을 접목시킨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 한창 연구 중이다. 그리고 딸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자기를 현대 감각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백자로 구워내어 자기만의 이미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나는 한평생 남편의 영원한 보조자로 또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지만 가끔은 손성형으로 차도구를 즐겨 만든다. 이처럼 온 가족의 뜻이 같다 보니 무엇이든 신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한층 더 발전적이다. 우리가 처음 도자기를 했을 때보다 좋은 조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복을 많이 타고난 모양이다. 하루의 일과를 끝낸 저녁, 자식들은 낮에 일하면서 도자기에 대해 했던 것들을 그들의 스승인 아버지에게 배우려고 많은 질문을 한다. 남편은 젊은 시절 내 힘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무턱대고 덤볐던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른다고 한다. 각각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도자기와 혼연일체가 되어 얼마나 자신을 잊고 몰입해 일했는지는 1300도의 불의 심판 후 가마문을 열었을 때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종교이고 수행한 가정이라는 남편의 이야기에 도자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은 점이 많다고 내가 거들었다. 도예의 과정은 흙을 고르고 빚고 무늬를 새기고 말리고 굽는 온갖 우여곡절로 인해 이루어진다.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나서야 하나의 온전한 작품이 태어나는 것처럼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진 우리네 삶과 닮았고 다음 생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람도 이 생을 하직한 후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도자기와 같다는 나의 말에 가족들이 공감을 해준다. 남편은 우주의 생성 과정이 지수화풍 공인 것처럼 도자기 역시 흙에 물을 넣고 반죽한 것을 공의 경지인 무심으로 빚어 무늬를 넣고 불로 구워낼 때에는 공기의 조절로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같다고 한다. 또 자연과 내가 하나이면 나와 도자기도 하나라고 하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분신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젊은 시절 자기가 자작한 시를 흥얼거린다. 흙이 좋아 흙을 찾았고 흙이 좋아 흙을 만들어 흙이 좋아 흙을 빚으며 흙이 좋아 흙과 살다가 흙이 좋아 흙 속으로 가리라.